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이슈토크 시간입니다. 우리 지역 경기도 의원과 지역 현안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순서는 이영봉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위원장님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LG 헬로 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과 의정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영봉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경기도의회 재선 의원이십니다. 네. 초선을 대표하는 단어가 열정이었다면 재선을 대표하는 단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뭐 초선의 열정과 재선의 열정을 구분하기는 참 힘든 네. 부분인데요. 초선의 열정은 패기라고 생각하면 네. 재선의 열정은 강력한 추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적 약속, 저희 현안의 약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역의 공약들을 잘 이행하는 게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네. 문화체육관광 정책 전반에 이제 큰 관심을 갖고 계실 텐데 특히 경기도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에 누구보다 큰 관심을 네. 기울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떠십니까? 네, 네. 사실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은 지난 8월 달에, 네. 23년 8월 달에 이제 집행부하고, 많은 애기들을 오가고 있는 중에, 네. 저희 이제 수원 출신 장한별 의원과 용인 출신의 김선희 의원님께서 도중 질의를 좀 하셨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중요한 부분들도 제시를 해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장애인 오케스트라 창단을 적극 제안을 좀 네.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2024년 본예산에 예산 한 7억 원 정도를 편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당초에는 챔버 오케스트라 정도 수준에서 네. 상반기에 신년음악회, 네. 하반기에 송년음악회, 이 정도 한 2회 정도에 거쳐서 한 준비를 하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했었는데, 커져버렸어요, 이게. 네. 커져서, 그래서 이 관련한, 민간 영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 단이 있어요. 조그만 네네. 이제 오케스트라 단, 그 전문가 분들을 작년 12월 달에 모셔서, 이 창당 방법과 문제점 해소 방안,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공유하고 문제점의 분들을 논의를 좀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주간 목소리들을 그 현장에서 경청을 했고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좀 먼저 인지할 수 있도록 네. 집행부와 저희 의회가 함께 하는 그 정담회를 좀 개최를 좀 하였었고요. 지금 현재 제주도 교육청하고 네. 인천광역시가 지금 활발하게 장애인 오케스트라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잘 살펴서 하루빨리 상반기에 창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경기 아트센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의 이제 오케스트라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좀 연세가 좀 많이 드셔서 이제는 이제 퇴직하셔야 될 그런 분들을 네. 좀 선임해서 그분들을 좀 교육도 시키고 연습도 시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가져볼까 하는 생각이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이어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진행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사회자님, 우리 경기도에 장애인 수가 몇 분이나 되신지 혹시 아세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한 58만 한 6천 명 58만. 경기도에.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인구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비장애인의 체육은 사실 선택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 장애인 부분들은 삶입니다. 그 삶이고 재활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분들의 체육에 대한 좀 더 두텁게 네.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저는 이제 상임위원장으로서의
장애인체육의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그동안에 뭐니 뭐니 해도 예산을 확대하는 부분이 네. 가장 이제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2023년 본예산과 2024년 본예산에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좀 확대를 좀 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동안에 이제 전국대회라든가 장애인대회들은 거의 대부분 바쁜 일정 속에도 꼭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들을 확대시켜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거기에서 정책적인 제안들을 또 펼쳐나가고 사업으로 또 사업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또 하나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이제 경기 남북 간 불균형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문화체육 관광 역시 이제 마찬가지인데 문제 해결 방안 필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실까요? 먼저 문화예술의 남북의 격차를 얘기하기 전에 네. 지금 우리 경기 북부에는 특별 핫 이슈인 경기도 특별 자치도에 네.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사실 경기 북부는 많은 이중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수도권 정비보호법이라든가 네. 군사보호 시설, 그리고 상수원 보호법이라든가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등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전이 좀 더뎌 있는 것이 지금 우리 경기 북부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럼에도 우리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정말 협치해서 많은 부분들을 지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위해서 이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책과 비전, 그리고 당위성도 좀 확보했고 여론의 방향도 이제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이게 이제 좀 상당히 더디 가고 있는 게 좀 현실이거든요. 네. 지난 9월에 이제 주민투표를 좀 해주십사 네. 하고 전체 경기도에 주민투표를 해주십사 하고 행안부에 지금 요청을 한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예정대로라면 올 2월 달에 특별법을 제정을 해야 특별자치도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법령이 이제 제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지금 더디가고 있다라고 이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루빨리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위해서라도 특별자치도가 하루빨리 조속히 좀 이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좀 구체적인 이제 문화체육 관광의 좀 구체적인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체육 부분입니다. 체육 네네. 부분인데 경기도 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경기도 장애인 체육회 경기 북부 센터를 유치를 위해서 지난해 이제 많은 시민들과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담회를 이제 추진한 네. 결과 올해 이제 본 예산에 경기도 체육회에 6억 5천 네. 그리고 장애인 체육회에 5억을 이제 편성을 해서 센터가 좀 잘 설립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이제 탄력을 좀 붙였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2월에 이제 지금 이번 달에 공모를 해서 한 4월 달 정도에 개소를 좀 할 목표를 좀 갖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시설비 운영비 정도만 지금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뭐 내년이라든가 아니면 추경에 예산을 특화된 사업비 예산도 좀 담아냈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문화예술 부분인데요. 네. 사실 경기 북부에는 문화예술을 좀 접할 기회가 상당히 좀 떨어집니다. 상대적으로 적죠. 예, 예. 네. 이제 왜냐하면
그만큼의 이제 시설이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분들이 네. 있어서 이게 시급하게 일단 저희 이제 의정부나 고양시 정도는 예술의 전당이나 예술회관들이 좀 있는 반면에 네. 여타 도시들은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거의 없다라고 네. 이제 중소 단위 정도의 공연을 할 수 있는 부분들밖에 없어서 시급하게 이 부분들이 지금 확충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인구 73만 정도 되는 남양주시도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다만 좋은 어떤 소식이라면 최근에 이제 양주시가 양주 아트센터를 한 1,250석 정도 객석의 네. 그런 규모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생활문화예술도 지원을 좀 아끼지 않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광 분야인데요. 네. 관광 분야 역시 균형발전의 중요한 좀 위시이죠. 그래서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곳이 지금 양주 해암사지하고요. 네. 우리 이제 DMZ, 네, DMZ하고 북한 산성이 있습니다. 네. 저희 이제 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해서 꼭 그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하나는 경기 관광정보센터를 재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민간이 갖고 있는 전문적인 부분과 효율적인 부분, 그리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경기 관광산업이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노력하겠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역구인 의정부 내용 한번 살펴보죠. 작년 10월에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18억 원을 이제 확보하신 바가 있어요. 네. 확보된 교부금 의정부에 어떻게 쓰였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의 이제 재원 구성을 보면 네. 보통 이제 우리 저희가 보통 교부세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는 등록세, 취득세의 39%에서 10%를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경기도에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작년에는 약 한 4,200억 정도를 집행을 했고요. 이건 사실 경기도 의원님들이 이제 각 지자체에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무슨 사업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느냐. 그래서 거기서 사업들을 선정을 해서 지자체에서 경기도로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거기에 선정해서 다시 지자체로 이제 교부되는 게 특별 조정 교부금인데요. 상당히 이제 필요한 재원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작년 30억 정도를 제가 교부를 받았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호원동 일원의 망울사 가로환경 정비 사업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지금 호원천 생태하천과 여기 망울사 실안대 쪽에 거의 이제 이쪽에 호원권역에서는 대학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곳이 아주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좀 세련되고 많이 걷고 싶고 또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13억 정도를 좀 확보를 해서 올해 이제 공사가 진행될 계획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의정부 지하상가가 있어요. 지하상가의 환경 개선에 대한 부분들로 예산을 좀 확보했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배달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노동자들을 위해서 사실 이거에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부단히 우리 의정부시에서 노력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지금 거점령은 별로 선호하지 않아서 이게 이제 이동령을 많이 선호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못해서 이걸 특별 조정경으로 확보를 해서 지금 현재 한국노총 그 자리 1층에 거기에 이제 시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이제 이 커뮤니티 공간을 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보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실내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렇게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호원동에 호원동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는데 예산 특조금이죠. 특별조정금 한 10억 정도를 네. 확보하고 인근의 미도 아파트 부근에 거기도 사실 민원의 전화를 받았어요. 민원의 전화를 받아서 갑자기 이제 갔는데 요즘에 이제 맨발 황토길 걷는 게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갔더니 여기를 좀 환경 개선을 해달라. 그리고 세족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족장이 없다 보니까 화장실이 아주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도 특별조정금을 좀 편성을 해서 해달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부분이 올해 초에 이제 GTX-C 착공식이 있었습니다. 네. 기대감도 높지만 한편에서는 아직 이루지 못한 지하화에 대한 이런 고민이 있거든요. 지역 정치권에 많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요즘 좀 핫 이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의정부를 찾으셔서 GTX-C 노선에 1월 25일에 착공식을 이제 참여를 좀 하셨고요. 여야 뭐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의 지하화, 도시철도 지하화, 지하화를 지금 많이 정책 공약으로 이제 제시를 하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전 인터뷰에서도 저는 지하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는 지하화되는 부분인데 저희 경원선 쪽이나 신안산 쪽에 저희가 지금 C노선이 서울이 31.1km고요. 경기도가 55.4km입니다. 경기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경원선 부분들이 지금 8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저기 이제 의정부 쪽으로 해서 덕정까지. 그래서 반드시 지하화를 주장을 했었고요. 왜냐하면 향후에 이제 SRT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안전상의 문제도 상당히 대두될 것이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하화를 이제 드렸었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의정부는 환승센터를 지금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치는 저희 서부역 부근에 코로나 예전 접종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 부근으로 해서 환승센터가 위치할 장소였는데요. 상당히 좀 예산적으로 국도비가 한 100억 정도밖에 지금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전체 뭐 예산이 한 6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예산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좀 얘기를 좀 들었고요. 이 사업이 우리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위해서 하루빨리 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좀 힘을 보태겠다는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도민 그리고 이제 의정부 시민분들에게 카메라 보시고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있어 든든한 친구 이영봉입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희망찬 내일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1,400만 경기도민과 47만 의정부 시민을 위해 주민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한 발 더 뛰고 더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경기도 의회가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